예, 소정섭의 시사쇼. 이번 시간에는 이 국제 뉴스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세계 3위의 산유국인데 수출 금지는 물론이고 지금 휘발유를 배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심각한 성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부에서는 뭐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이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이렇게 러시아 정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인해서 이 정육 공장이나 송유관 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휘발유가 부족한 사태를 빚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민심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이어진 건지, 과연 러시아의 휘발유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의 이현호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어쨌든 러시아 하면은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좀 심각해도 배급까지 한다라는 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네, 지금 뭐 러시아 내 휘발유 부족 문제는 내부에서 정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매주 휘발유 가격이 30%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주마다 30%씩 그렇습니다. 엄청나군요. 그래서 지금 어느 도시에서나 미리 기름을 넣으려고 지금 차들이 주유소로 이제 밀려가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군이 전방 후방 가릴 거 없이 러시아 전국의 정유 공장, 송유관을 이제 드론으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타깃을 삼아서 이제 이런 공급 연료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와 경유 공급량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태인데요. 네, 특히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됐었던 크림반도 지역은 전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지금 문을 닫은 상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예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1인당 휘발유 판매량을 지금 지역 정부가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한 사람당 몇 리터 이상 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고.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대략 언제부터 휘발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가요? 네, 러시아 정부가 이제 밝힌 이제 휘발유 부족 사태는 네, 사실 지난달 초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수급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제 주민들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지난달만 해도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휘발유 수급 부족 문제는 앞으로 이제 9월 안에 처리한다. 이렇게 예. 곧 처리된다. 걱정할 거 그렇습니다. 없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군요. 이렇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근데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지니까 이제 국민들도 정부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러시아 정부도 처음에는 뭐 한두 개 지역에서 이제 수급 문제가 발생을 했다가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니까 상당히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례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수출 금지를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4개월 이상 이제 수출이 금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산유국이면 뭐 좀 필요하면 이렇게 석유를 많이 좀 채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도 이제 미국, 사우디에 이어 세계 3위인데 정유량도 이제 중국, 미국 다음에 세계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휘발유와 경유 수출은 또 대러 제재 상황에서도 조금 느슨했던 상황이라 여러 나라로 계속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유 공장들이 대거 타겟이 돼서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네, 지금 이제 전쟁 재정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던 정유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말까지 이제 수출 금지령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쟁 재원을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돈줄도 좀 막히고 내부적으로 연료 수급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이 전쟁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자, 러시아 정부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이 휘발유 부족의 원인이 수급 사태가 좀 안 맞기 때문이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어떤 드론 공격 이런 전쟁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굳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쨌든 러시아 정부가 사실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굳이 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 때문이다라고 그걸 부인하거나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 당국에서는 이번 휘발유 수급 사태의 주요 원인은 이제 일시적인 이제 공급 문제다 이렇게만 지금 밝히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때문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유통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농간을 부리고 있다. 아니면 이제 일시적인 공급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 국민들이 점차 이거를 안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이제 정부가 뭐 곧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해결 안 되고 더 심화되면서 시간은 자꾸 가니까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유 공장 그리고 휘발유 공급업체 대부분이 이제 국영 기업들입니다. 네, 네. 결국에는 뭐 유통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농간을 부렸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빼돌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정부 잘못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부 스스로 우리가 기름을 빼돌리고 있다 이런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더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해프닝에도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이라고 발표하기 어려운 이유는 푸틴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결국은 푸틴 대통령의 어떤 지도력 손상 뭐 이런 등등 그런 문제 때문이다라는 얘기군요. 예, 사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났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거의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내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곧 끝나겠구나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점령지는 다 이미 러시아가 점령을 했고 이제 뭐 러시아는 엄청나게 이득을 볼 거다. 이렇게 광고를 잔뜩 해놓은 상태거든요.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전국을 아직 공격을 하고 있고 아하. 특히나 뭐 정유 공장, 송유관이 계속 터져서 휘발유 대란이었다. 이런 발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솔직한 발표도 하지 않고 이제 대응책도 맞게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계속 정부가 속이려고만 한다 이러면서 불만이 더 커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푸틴 대통령이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현실은 그거랑 좀 다르게 돌아가니까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 하면 산유국 3위 또 정유 측면에서도 3위 이러면 상당히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건데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국제 유가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산유나 정유나 모두 이제 3위의 대국이기 때문에 갑자기 러시아에서 발생한 휘발유 대란 때문에 네. 국제 유가도 다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 중순까지는 60달러 선 초반까지 내려갔고 네. 이제 아마 50달러 선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었는데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다시 65달러 선으로 뛰어 올랐고요. 이제 앞으로 70달러 선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제 정유 공장 정유 수출을 워낙 많이 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정유면에서는 1, 2위지만 실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기름들은 내부에서 거의 다 소비가 됩니다. 아, 자국에서. 예, 근데 이제 오히려 러시아는 자국에서 쓰는 것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러시아 정유가 이제 수출이 금지되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의 휘발유 부족 상황이 앞으로 더 장기화가 돼서 이제 정규 수출 금지 기간이 더 길어지면은 석유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걸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사실 한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 분위기가 잡혀왔고 네. 중동 쪽에서도 평화적 합의가 기대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좀 내려가는 수순이었는데 이번에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제 좀 부담이 커졌고 다시 이제 반등한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수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겠군요, 러시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주로 이제 러시아 편을 좀 들면서 우크라이나한테 너희들 영토 좀 양보하고 휴전하자 뭐 이런 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 빠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180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뺏긴 영토를 거의 전부 다 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큰 소리도 치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존의 양상과 조금 다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좀 바꾼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러시아의 휘발유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도 좀 영향을 끼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러시아에 대해서 종이 호랑이다 이런 발언까지 한 걸로 보면은 이제 그동안 사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강경 발언이었기 때문에 해석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언을 놓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지지부진해진 이제 휴전 협상을 더 강하게 이끌어내려고 이제 일부러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면서 네. 한편으로는 그거보다 이제 전쟁이 더 장기화될 거를 염두에 두고 음흠.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 강화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미국 정부가 지금 중거리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할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토마호크를 지원하게 되면 그 러시아 본토 공격 그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사거리가 2,000km가 넘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제 전방 후방 지역 전체를 거의 다 타격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아, 상당히 러시아로서는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군요. 예. 근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말을 발언을 자주 바뀌니까. 예,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조가 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 이제 거의 엎어진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이제 유럽 전선에서 또 정체가 한동안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동북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라는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좀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만날 예정인데 여기서도 결국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지금 언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적 배후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 석유 수입 그리고 대러 제재로 막힌 전략 자원을 러시아에 계속 수출해주는 이제 주요한 전쟁 지원 국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좀 더 강력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국을 좀 더 압박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회유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러시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흐름 그리고 휘발유 사태도 결국 우리나라에도 좀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중재 역할에서 좀 더 우리나라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푸틴 대통령에게 어떤 휴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압박을 통해서 뭔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변화를 좀 모색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러시아에서 심화되고 있는 휘발유 부족 사태, 지금 배급을 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